자,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해가지고 처음 나와 있는 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체크 포인트를 잡으면 금속의 발견. 금속의 발견. 금속의 발견. 여기 철. 불. 철과 불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철은, 원시인들은 철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철이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몰랐냐면은, 당시에 모든 철은 다 녹슬어 있었어요. 다 녹슨 철밖에 없었어요. 녹슨 철을 갖다가, 만약에 원시인이 철광석을 발견했어. 철광석. 녹슨 철을 발견했어. 탕 때려봤더니 다 부서져. 녹슨 철 부서지는 거 알아요? 이것도 뭐 어디다 써? 그치? 딱딱해지지도 않아. 토기는 그래도 딱딱해지기라도 하죠. 굳히면. 그치? 나무도 이렇게 딱딱하잖아. 돌도 딱딱하고. 근데 이건 뭐야? 철광석은. 쓸 수가 없었단 말이야. 못 썼는데 나중에 불을 이용해서 그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이 개발돼요. 그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철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철을 동시에 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증기기관도 마찬가지야. 증기기관도 수증기의 힘으로 가는 기관을 말하거든. 이것도 철로 만든 어떤 기관차,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도 발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이끄는 데도 증기기관이 한몫하죠. 또 이때 당시 또 추가로 되는 게 뭐냐? 바로 석탄, 바로 화석연료가 이때 발견돼요.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사람들은 물이 되게 필요하잖아. 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떠돌아다녔어. 그죠? 그래서 땅을 막 파가지고 물이 콸콸 나와. 여기 정착해 살자.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주로 강가에 이제 문명을 이루고 살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다 강가에 형성된 물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쌤이 어디를 여행하다 보니까 이게 막 팠더니 검은 물이 막 나와. 저주받은 땅. 버리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야? 현재 만수르의 근거지. 그죠? 중동 지방. 그죠? 만수르가 맨시티 구단주라며? 알았어? 진짜? 아무튼 돈이 엄청 많아요. 왜? 검은 물이 뭐였던 거야? 석유통이니까. 그죠? 잡아놓을 걸. 그치? 쌤 버리고 갔지. 그렇게 석탄, 석유 같은 것들과 함께 이 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산업혁명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를 개발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증기기관 대신에 전기가 증기기관을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름이죠. 옛날에 이랬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로 인해 직업도 변하고 문화예술도 변했다. 이런 말도 나와 있네요. 어려운 말 없고요. 자,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 미신 영향. 과학적 발견. 되게 중요한 발견이 사실 옛날에는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전 이게 암모니아 합성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과학에서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의 원료가 돼요. 비료의 원료.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식물을 그다지 크게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인구가 제한돼. 식량 생산이 제한되니까. 근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법을 독일의 과학자인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이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 암모니아 합성하는 걸 해내고 나서 질소 비료를 잔뜩 화학적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극대화돼요.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인류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를 2배 이상 늘려준 아주 혁명적인 게 이게 한 줄로 써있지만 많이 써있군요. 아무튼 많이 써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또 다뤄지게 될 거고요. 이 페니실린은 또 뭐야?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뽑아낸 의약품인데 항생제의 재료가 돼요. 항생제가 뭐냐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에는 쌤이 가다가 이게 툭 걸려가지고 찢어졌어요. 며칠 있다가 죽어요. 왜 죽는지 알아? 세균에 감염돼갖고 세균이 막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게 돼가지고 죽습니다. 세균의 증식으로 죽는 병을 폐혈증이라요. 폐혈증. 이 폐혈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상처에도 죽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래서 번지기 전에 잘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폐혈증으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지금은 그 자른 사람 봤어? 친구들 중에 뭐 주변 사람, 야 지금 다쳐가지고 팔 잘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못 봤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페니실린 덕분이다. 이걸 맞으면 내 몸속에서 뭐가 못 살아남아? 세균이 다 죽어요. 세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먹으면 설사하는 거 알아요? 안 해봤나? 애들은 그런다. 왜냐면 내 세균 중에 대장에 사는 세균도 있거든요. 대장균. 걔네가 죽어요. 그럼 설사합니다. 아무튼 항생제 먹은 아이들 설사합니다. 그런 이유예요. 자, 기술 발달, 컴퓨터 관련된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복제라던가 개체를 구분한다는 건 니네 아빠인지 너네 아빠인지 알아내는 거 이런 거 말하고요. 개체를 구분한다. 진화 과정을 연구한다 이거는 세균도 DNA 분석하니까 사람하고 체계가 유전 부호 체계가 똑같은 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아주 단순한 거로부터 고등한 것까지 진화했다는 걸 예를 들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기기 발견, 망원경도 발견하고 힐링을 발견함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혁명적 발견도 하게 되고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들의 존재도 밝혀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책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일화들도 많은데 지금은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첨단과학 기술입니다. 다 들어봤나? OLED 막 무슨 TV, 막 OLED TV, LED 나죠, LED. 이것도 LED 등 같은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갖고 LED가 최첨단 광원 장치예요. 이거 나오기 전에는 에디슨이 만든 전구 있죠. 그거 썼다가 형광등으로 살짝 바뀌었다가 둘 다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안 나는 광원 장치인 LED가 개발돼서 열이 안 나니까 되게 효율적이에요. 빛만 내니까. 근데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유기물질을 바르면 좀 더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또 이렇게 플렉서블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휘어지죠. 휘어지는 것까지 발견해서. 이 OLED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둘둘 말고 다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개발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알고 있죠? AI 기술. 아무튼 그래요. 그거 있어. 아무튼 인공적인 지능. 그래요.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과 진행하는 거. 우리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슨 스피커 되게 많죠? 자율주행도 이제 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IoT. 그래서 IoT. IoT 아니야? IoT야. IoT 기술. 또 사물인터넷. 이거는 이런 거죠. 내가 인공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거야. 쌤도 이제 쌤 공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툭 누르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누르면 이런 것들이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죠. 전체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들이라 정리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과학기술 그래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게 나노기술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 이 그래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연필심을 한 겹을 딱 떼내면 이거거든요. 연필심 한 겹 떼내면 여러분 다 그래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핀. 그걸 한 겹을 딱 떼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스카스테이프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장난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한 겹을 딱 떼내고 발표했더니 노벨상 줬습니다. 진짜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노벨상 받고요. 그게 왜 가치가 있냐면 이렇게 한 겹만 딱 떼내면 이게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전기를 공급하려면 이런 전선 연결해야 되죠. 전선 엄청 굵어요. 얘는 어때요? 이게 탄소 원자야. 원자 단위의 얇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300만 장인가? 300만 장인가 이렇게 붙여야 그제서야 형태가 좀 보여요.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 핸드폰도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야?
액정이 있고 뒤에 전원 공급 장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핀을 쫙 붙이고 액정만 붙이면 어마어마하게 얇은 핸드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 무슨 말이지? 물론 배터리는 밑에 껴야겠지만 아무튼 얇기만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원 공급을 밑에서 공급하는 어떤 TV 1cm 안 되는 TV 있어요. 1cm도 안 되는 TV가 있습니다. 이만한 TV인데 두께가 1cm가 안 돼. 이런 TV들 다 그래픽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이 막 떠오르는데 오늘은 패스할게요.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래핀을 똘똘똘 말아놓은 게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강철보다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강철보다 단단하다. 물론 강철만큼의 두께만큼으로 만들어야 돼. 같은 두께를 만들었을 때 강철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성이 크다. 어디 갔어? 단단한 게 없네요. 저는 겁나 단단합니다. 자, 그래핀 이 녀석을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똘똘똘 말아놓은 게 플로레이야. 가운데 빈 공간이 있거든요. 빈 공간. 얘는 전기 통해 안 통해? 전기 통하죠. 얘도 전기 통합니다. 전기 잘 통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항암제를 집어넣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뚫뚫 끌어가지고 딱 암세포까지 오게 한 다음에 터뜨려. 이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 우리가 암에 걸리면 머리다 막 밀죠. 왜 그런지냐면 항암제를 먹으면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빠지거든요. 부작용이 왜 생기냐면 정상세포한테 항암제가 막 역할을 해갖고 머리를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표적 항암제를 치료하면 머리가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죠? 표적 항암할 때 필요한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작은 단위의 기술을 나노 단위의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노 기술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생명공학 기술이라던가 정보통신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자결제 하고 있고요. 유전자 변형생물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스마트폰,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생활에 이미 이용되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제 하나하나 그냥 이런 게 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된 형태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긍정적 측면, 생활이 편리해진다. 인간 수명이 증가한다. 식량 부족도 해결된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 같은 거,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고갈문제도 해결이 가능한데, 부정적 측면은 환경 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 오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도 최첨단 기술이었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이 생겨나고, 그걸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에다 방류한다고 그러죠. 환경 오염 문제가 생겨나고, 또 석탄, 석유도 원래 최첨단 산업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막 가속화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만들다 보니까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드론이 요즘에 또 사생활 침해 주범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CCTV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생활 침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혼란, 인간을 복제한다. 실제로 중국의 어떤 과학자가 인간을 복제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인간 복제. 원래는 윤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과학자는 무슨 깡인지 지가 이제 개발을 하고, 물론 그러니까 복제를 하고 자기가 복제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명윤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생체 모방 기술은 자연에서 우리가 모방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잘 맞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상어 비늘을 연구하다 보니까 상어가 그렇게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이유가 비늘의 모양 때문에 그렇대요. 이걸 따가지고 전신 수영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입고 헤엄을 쳤더니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연잎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연잎은 빗방울이 퉁 떨어지면 그냥 굴러 떨어지거든요. 연잎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연잎의 돌기 모양이 빗방울을 튕겨내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방수 물질. 방수가 잘 되는 발스 페인트. 방수가 잘 되는 어떤 페인트라던가 여러 가지 방수되는 옷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고요. 홍합을 연구하다 보니까 홍합은 물속에서도 이렇게 홍합이 바위에 자기를 붙이거든요. 홍합이. 바위 속에서 자기를 붙일 수 있는 물속에서도 접착력이 살아있는
접착제를 만드는 게 홍합의 특징입니다. 이걸 연구해서 물속에서도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즉 수술할 때 꼬매잖아. 위를 수술했는데 위를 꼬매잖아요. 근데 위에다가 접착제를 쭉 붙이고 나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이건 홍합 이걸 연구한 거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즉 습기가 많아도 잘 붙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접착제를 개발할 수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하늘다람쥐를 모방한 윙슈트, 나방의 눈을 모방한 유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가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딱 30분이 넘었네요. 자, 아무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험 대비 갈 거니까요. 갖고 있는 시험 대비 교재들 있죠? 가지고 와주고요. 쌤이 프린트 해줄 텐데 이제 내용 정리가 필요하면 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냥 바로 문제풀이 가면서 필요한 내용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내가 이 어기를 시험 범위구나. 이거 이렇게 배웠었지 하면 보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됐어.